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멜 로빈스의 책 5초의 법칙을 소개해 드릴게요. 5초의 법칙은 멜 로빈스의 테드 강의에서 1000만 뷰를 돌파하며 엄청난 화제를 모은 자기계발 기법인데요. 할 일을 자꾸 미루는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내용입니다. 저도 이 책을 읽고 나서 실천력이 좀 더 강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에서 좋은 영감을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책 내용 일부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밤 모든 것이 바뀌었다. TV를 끄고 자려던 참에 TV 광고에 눈길이 갔다. 화면에 로켓 발사 광경이 나왔고 익숙한 마지막 5초 카운트다운이 들렸다. 5, 4, 3, 2, 1 발사. 연기가 화면을 가득 채웠고 우주왕복선이 날아올랐다. 나는 속으로 말했다. 그래, 저거야. 내일 아침 침대에서 나를 발사시키는 거야. 로켓처럼 말이지. 아주 빨리 움직여서 나를 설득할 시간조차 주지 않는 거야. 그저 본능이었다. 쉽게 잊어버릴 수 있었던 본능이었다. 운이 좋게도 잊어버리지 않았을 뿐이다. 나는 본능에 따라 행동했다. 애리조나 대학교가 코넬 대학교, 듀크 대학교와 공동 실시한 최신 연구에서 인간의 뇌와 행동 본능 사이에는 강력한 연관관계가 있다고 밝혀졌다. 우리가 목표를 세우면 뇌에서 과제 목록을 만든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상황에 가까워질 때마다 뇌는 본능을 자극해서 목표를 완수하라고 신호를 보낸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건강해지는 목표를 세웠다고 생각해보자. 거실로 걸어 들어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스포츠 센터를 지나치면 전전두엽 피질이 자극된다. 건강해지는 목표와 관련된 것에 근접했기 때문이다. 스포츠 센터를 지나치며 운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목표를 상기시키는 본능이고 내면의 지혜다. 아무리 하찮거나 우스워 보여도 이런 본능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5초의 법칙을 활용하면서 내가 배운 것 중 하나는 목표나 꿈, 삶의 변화와 관련해서 내면의 지혜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목표와 연관된 일시적인 감정, 충동, 본능은 길잡이가 되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 충동, 본능을 믿는 법을 배워야 한다. 역사에서 입증된 것처럼 뛰어난 영감이 언제 떠오를지 스스로를 믿고 영감에 따라 행동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숫자를 5부터 1까지 거꾸로 세는 일은 전전두엽 피질을 자극할 뿐 아니라 변화에 필요한 강력한 초기 에너지를 만드는 준비 과정이기도 하다. 알람 소리가 울리는 순간 일어나면 내적인 힘을 얻는다. 알람 소리가 울릴 때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작은 행동 하나는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을 실행하는 내면의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야 라는 태도를 갖는다. 그런 순간 5초의 법칙은 행동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럴 기분이 아니야 라는 태도는 하루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5초의 법칙을 사용해야 하는 중요한 또 다른 이유다. 5초의 법칙은 남은 인생에 낙수 효과를 미칠 것이다. 마음가짐이 말 그대로 불과 몇 초 사이에 달라진다. 단순히 일찍 일어나는 것만이 아니다. 항상 현실에 안주하고 자신의 열정을 거의 쏟지 않았던 사람에서 매번 5초 안에 결정을 내리면서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으로 변할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기 위해 5초의 법칙을 만들었지만 5초의 법칙은 제 시간에 일어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5초의 법칙은 내 안의 힘을 깨우는 방법이고 내면의 힘을 이용해 인생을 바꾸는 방법이다. 나중에서야 숫자를 거꾸로 세면 우리 머릿속에 일종의 기어 변속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다. 상투적인 사고방식에 따르는 관성적 사고를 방해하고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자기 제어를 실행한다. 숫자를 세는 동안 우리의 뇌는 변명찾기에서 관심을 돌려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는 데 집중하게 된다. 생각하려고 동작을 멈추는 대신 몸을 움직일 때 생리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머릿속에서도 이런 변화에 동조하게 된다. 이 책을 쓰기 위해 자료조사를 하면서 5초의 법칙이 습관 연구 용어로 시작의식이라는 것을 알았다. 시작의식은 전전두엽 피질을 활성화해서 행동 변화를 돕는 과정이다. 전전두엽 피질은 우리가 집중하거나 의도된 행동을 취할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로 기저핵, 습관고리, 활성화 에너지, 가동성, 인지평양, 신경가소성, 전진원리, 통제 위치 등에 영향을 준다. 이 어려운 용어들과 관련이 있는 유일한 법칙을 발견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운동을 해야 하는데 피곤하다는 생각 때문에 운동을 하기 싫어졌을 때 5, 4, 3, 2, 1 숫자를 거꾸로 센 다음 달리기를 하라고 문 밖으로 나를 밀어냈다.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하는데 이미 술잔에 술을 따르고 있을 때 5, 4, 3, 2, 1 숫자를 거꾸로 센 다음 술병을 내려놓고 자리를 떴다.
남편에게 까칠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54321 숫자를 거꾸로 센 다음 말투를 고치고 다정한 태도를 취했다. 차일피일 미루는 모습을 발견했을 때 54321 숫자를 거꾸로 센 다음 자리에 앉아서 이력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스스로를 밀어붙여 간단한 행동을 실행하면 자신감과 생산성이 높아지는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 삶을 개선하는 소소한 행동을 시작하도록 스스로를 밀어붙이면서 추진력이 생기고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운 힘과 자유로움을 느낀다. 이런 반응은 1954년 미국의 심리학자 줄리안 로터가 제시한 통제 위치라는 개념으로 설명 가능하다. 로터는 자신의 삶이나 행동, 미래를 스스로 통제한다고 믿을수록 더 행복하고 성공한다고 주장했다.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화하는 것이 바로 행동 편향이다. 동기부여는 잊어버리자. 근거 없는 믿음일 뿐이다. 변화하려면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들거나 의욕이 생겨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언제부터 받아들였는지 모르지만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스스로 나서야 하는 순간이 된다고 의욕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전혀 하고 싶지 않은 기분이 들 것이다.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고 싶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스스로 등을 떠밀어야 한다. 나는 이것을 밀어붙이는 힘이라고 부른다. 5초의 법칙은 스스로를 밀어붙이는데 대단히 효과적이다. 지나치게 생각에 빠지는 사람이라면 5초의 법칙을 통해 생각을 멈추고 실제로 행동하게 만드는 에너지와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행동 편향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저 5, 4, 3, 2, 1 숫자를 거꾸로 세면 된다. 운명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과 능력이 강해지도록 자신을 밀어붙여보라. 제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녀는 마침내 건강관리를 시작했다. 라비올리 통조림, 감자칩 한 봉지, 소다수로 한 끼 식사를 하면서 과체중이라고 불평하는 일은 체중을 줄이려는 노력을 스스로 방해하는 것임을 깨닫고 5, 4, 3, 2, 1 숫자를 세며 건강을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5초의 법칙을 이용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등 떠미는 힘을 얻은 것이다. 이런 변화의 순간을 분석하면서 우리 의식 구조의 근본적인 특징을 찾아냈다. 사람들은 어렵거나 무섭거나 불확실한 일을 하기 직전에 망설인다. 망설임은 결국 파멸을 가져오는 죽음의 키스다. 단지 10억분의 1초를 망설였다고 해도 파멸은 시작된다. 단 한 번의 사소한 망설임조차 스스로를 막도록 고안된 심리체계를 자극한다. 그렇게 되면 이미 짐작했겠지만 5초도 되지 않아 일이 벌어진다. 숫자를 5, 4, 3, 2, 1 거꾸로 세는 대신 1, 2, 3, 4, 5 순서대로 셌을 때도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답은 노이다. 효과가 없다. 트렌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5초의 법칙과 관련해서 또 알아낸 것이 있어요. 1부터 5까지 순서대로 셌을 때는 효과가 없어요. 순서대로 숫자를 세는 경우 6을 세고 싶은 마음이 들면서 행동이 지체되더군요. 5에서 1로 숫자를 거꾸로 세면 1 다음에 머릿속에는 시작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제 생각에 숫자 1은 분명 행동을 유도합니다. 트렌트가 알아낸 것처럼 오름차순으로 숫자를 세면 계속 셀 수 있다. 하지만 숫자를 내림차순으로 센다면 1 뒤에 더 이상 셀 숫자가 없으니 움직이라고 상기시키는 셈이다. 인생은 한 번 시도하고 나면 끝나는 거래가 아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앵그리버드를 만든 핀란드의 게임 회사 로비오는 앵그리버드 게임을 개발하기 전에 51개의 게임을 선보였지만 실패했다. 영화 어벤져스에서 헐크 역을 맡은 배우 마크 러팔로는 600번에 가까운 오디션을 보고 나서야 첫 번째 배역을 맡을 수 있었다. 홈런왕 베이브 루스는 1330개의 삼진을 당했다. 다이슨의 청소기가 먼지를 빨아들이는 기능이 탁월한 것은 당연하다. 제임스 다이슨이 만든 청소기 모델 종류가 5127가지였다. 마지막 사례를 들으면 더욱 놀랄 것이다. 피카소는 100여 점의 걸작을 남겼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카소가 총 5만 점이 넘는 작품을 창작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한다. 마지막 숫자는 무려 5만이다. 피카소는 하루에 2작품씩 창작한 셈이다. 성공은 수싸움이다. 계속 기다리라고 스스로를 설득한다면 이길 수 없다. 용기를 내는 일이 잦을수록 성공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숫자 5부터 1까지 거꾸로 세면서 스스로를 독려할 때 인생의 마법을 알게 된다. 세상의 기회에, 가능성에 다가가게 된다. 원했던 연인이나 반응을 얻지 못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다. 결국 훨씬 더 멋진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내면의 힘을 발견할 것이다. 칼 필레머 박사는 코넬 대학교 인간생태학과 교수이며 인류 유산 프로젝트의 창립자다. 그는 인생의 의미를 논하기 위해 1200명의 노년층 참가자를 만났고 황혼기에 접어든 사람들 대부분이 동일한 후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놀랐다. 인생에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걱정하는 데 쓰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들의 조언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고 직설적이다. 걱정은 소중하고 유한한 내 인생을 엄청나게 낭비하는 일이다. 걱정을 멈춘다. 이제부터 5초의 법칙을 통해 그 방법을 터득할 것이다. 걱정은 우리가 어딘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사고의 기본 설정 상태다. 부지불식간에 걱정을 하는 모습이 보이면 5초의 법칙을 이용해서 정신적 자제력을 되찾는 일이 중요하다. 스스로에게 2가지 간단한 질문을 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고마운 것은 무엇일까? 무엇을 기억하고 싶은 걸까? 이 간단한 질문은 우리 뇌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친다.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인생, 인간관계, 직장생활을 되짚어보고 그 순간의 답을 찾아야 한다. 어쩔 수 없이 인생의 긍정적인 면에 집중하게 된다. 고마운 마음이 드는 것을 생각하는 순간 걱정 대신 고마운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 나의 비결이 과학적 이론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불안 재평가라는 이론이다. 불안감을 흥분 상태라고 관점을 바꾸는 일은 정말 효과가 있다. 강력한 효과만큼 간단하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앨리슨 우드 브룩스 교수는 수차례 연구를 통해 불안 재평가 방법이 불안감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수학시험, 연설 등을 할 때 수행 능력이 더 좋아진다는 점을 입증했다. 간단히 말하면 불안은 일종의 긴장 상태이기 때문에 진정하려는 것보다 긴장되는 기분을 흥분 상태일 뿐이라고 머릿속에 납득시키는 편이 훨씬 쉽다. 불안감이 몸 전체에 느껴지면 정신을 차리고 5, 4, 3, 2, 1 숫자를 거꾸로 센 다음 흥분되는데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독려한다. 물리적인 영향력은 중요하기 때문에 숫자를 세는 일부터 시작한다. 숫자를 세고 혼잣말을 하는 동안 전전두엽 피질이 자극되고 긍정적인 설명에 집중하게 된다. 우리는 산도 움직일 수 있다.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이제 시작일 뿐이다. 내 인생이다. 인생은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 과거를 바꿀 순 없지만 5초 안에 미래를 바꿀 수 있다. 바로 일상생활 속 평범한 용기의 힘이다. 어떠셨나요? 5초의 법칙은 수많은 자기계발서 중에서도 정말 추천하는 책입니다. 뭔가를 해야 하는데 자꾸 미룰 때 마음속으로 5, 4, 3, 2, 1을 세면 정말 추진력이 생깁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소소하지만 많은 것들을 일상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기 싫다며 망설이는 대신 이제 5, 4, 3, 2, 1을 외쳐보세요. 그 일을 시작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제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